오늘의 리뷰는 바로 CCS 토이즈에서 발매한 마징가 제로! CCS 토이즈의 두 번째 상품이죠. 마징가 제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랜라간이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징가 제로는 그것보다 뭔가 한 수 위가 아닐까. 근데 마징가 제로도 마징가 제로대로 이제 그랜라간도 그랜라간대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징가 제로는 유독 원래 인상 자체가 굉장히 사납고 좀 날카로운 애였어서 그런가 유독 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량 체크를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이제 개봉을 해봤는데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이제 진짜 박스가 등장을 하죠. 안쪽에 제로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보다 이번에도 엄청 무거워요. 진짜 깜짝 놀랐네. 자, 개봉! 빠밤! 야, 멋있다. 일단 무시무시합니다. 연기에 뒤덮여 있는 제로. 뭐 뒤에 보면 옆에도 이제 금박으로 해서 마징가 제로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뒤에 보면은 뭐 포즈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LED 기믹이 추가됐다고 해요. 그것도 좀 살펴보고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CCS 토이즈 이번엔 어떤 물건을 내놨을지. 참고로 출시한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이제 24,000엔입니다. 24,000엔. 생각보다 싸요. 자,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쪽에 속에도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는데, 이제 요거는 빨간 색깔이네요. 제로니 가에루가이, 제로로 돌아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벗겨보면은 이제 마징가 제로가 등장을 하죠. 일단 왼쪽은 이제 부속품이고요. 로켓 펀치의 스탠드라든가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아래쪽에 동일한 구성의 이제 블리스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본체를 드러내면은 이렇게 제로 스크랜더랑 매뉴얼, 스탠드,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부분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LED 유닛이라고 보면 됩니다. 흉부에 아예 이제 배터리 팩처럼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단 본체는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비닐에 감싸져 있고, 지금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손, 그리고 흉부의 브레스트 파이어 부분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쪽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얘를 이따가 장착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진짜 무게가 어마어마하네. 박스도 엄청 무거웠는데. 이번에 조금 찾아보니까 약 1kg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저울로는 곧 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용물 전부 다 개봉한 다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품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구성품의 종류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지 않은데 그 하나하나의 볼륨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도 그럴 게 당장 이 마징가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25cm 나오거든요. 25cm. 여기에 지금 제로 스크랜더까지 달면은 30cm가 넘는다고 해요. 31.5c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 사이즈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좀 봤으면 하는 게 저는 스탠드거든요. 특히나 이 로켓 펀치 부분의 스탠드가 좀 많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자바라 형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구부려서 높낮이 조절이나 각도 조절이 되게 용이하고요. 무엇보다 이 스탠드 부분 합금으로 돼 있어요. 위에 보면은 이제 진마징가 제로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예 대놓고 합금입니다. 이거 굉장하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좀 틀어지더라도 이 무게로 견뎌준다.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요게 2개 들어있고, 지금 로켓 펀치가 2개잖아요? 아이언 커터 날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로켓 펀치용 이펙트도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2세트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펙트별로. 이펙트 자체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좀 결합을 해보면은 조인트에 맞춰서 잘 이렇게 끼워주면, 자, 이러면은 팔에서 아직 발사되지 않은 로켓 펀치를 구현을 할 수 있고, 이 뒤에다가 이 추진 이펙트를 끼우면은 이제 이러면 이제 스탠드 위에다가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발사 후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좀 이펙트를 쓸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 외에는 아이언 커터, 일단은 팔의 칼날 기본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바깥쪽에 달 조금 큰 것과 안쪽에 달은 작은 것,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날 부분은 별도 실버 도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따로 뭐 도색 미스라든가 이런 건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도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 커터를 발사해야 되잖아요. 로켓 펀치를 발사할 때 쓰는 좀 거대한 형태의 칼날들도 4장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4개가 들어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컬러링은 똑같습니다만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요. 두께부터 해서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었고요. 조인트의 각도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가 액션 포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이언 커터를 달아줄 팔 커버 한 세트. 기본으로 달려있는 거는 이 조인트용 구멍이 없는 팔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언 커터를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손, 전지가동식 손 모양도 참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지가동으로 되어 있고요. 마디마디 다 움직여줄 수 있고, 다 움직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일단 손목도 가동을 해주는데 손목이 바깥쪽으로 가동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손등 커버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를 교체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방금과는 다르게 손목 쪽에 각도가 팍 하고 생기면서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주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포즈를 취하거나 할 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스탠드용 조인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로 스크랜더를 등에 달아주는 조인트, 그리고 제로 스크랜더를 스탠드 바닥에 깔아줄 조인트, 그리고 스탠드 높낮이 조절용. 그러니까 요거는 바닥에 세울 때 쓰는 조그만한 스탠드 기둥이고요. 요거 보면은 기본으로 꽂아둔 스탠드보다 짧아요. 그래서 지금 꽂아둔 거는 이제 공중에 띄울 때 쓰면 좋고요. 얘는 이제 바닥에 안전하게 세울 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스탠드를 보면은 진 마징가 제로라는 로고가 크게 금박으로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허리 커버는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따로 조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팩트가 큰 게 이겁니다. 제로 스크랜더 빠밤. 조금 충격적일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사람이, 성인 남성이 쥐어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예요. 안쪽에 이제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 위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이렇게 덮어놓은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감이, 입체감도 좀 있고, 이거 굉장히 좀 화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놀랐어요. 사이즈에 진짜 놀랐어요. 사이즈에. 무엇보다 이런 클리어 파츠들을 보면은 항상 게이트 자국이 막 신경 쓰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구성을 보니까, 지금 조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니까 단순히 클리어 파츠를 위아래 덮어둔 게 아니라 가운데 이 날카로운 부분 있죠? 날처럼 생긴 부분, 여기에다가 사이 파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어 파츠가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 자국을 가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봐도 게이트 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놀랬어요. 야, 이 정도라고?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징가 제로 완성을 시켜봐야죠. 일단 허리 커버를 가지고 와서 허리를 먼저 끼워 줍시다. 그리고 손을 좀 끼워 주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파이어를 먼저 끼워 줄 겁니다. 얘도 디테일이 좋아요. 일단 클리어 파츠 내부 디테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로 얘가 가동을 하진 않더라고요. 앞뒤라든가 위아래 가동이 따로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LED 유닛이자 배터리 박스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접지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안쪽으로 이제 배터리 박스. 지금 여분의 배터리가 더 들어있긴 한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은 LR41번 버튼이 3개에서 4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4개를 넣으면은 광량이 더 좋아지겠죠, 아마? 일단은 절연 시트를 제거를 하고요. 매뉴얼에 따르면 시트를 제거를 하고 여기서 3개에서 4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트를 제거를 한 뒤에 30초 뒤에 기다렸다가 30초 기다렸다가 끼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거는 이 LED 발광 방식입니다. 버튼이 아니에요. 스위치가 아니라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30초 정도 지났으니까 끼워보도록 합시다. 가슴에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천천히 딱 소리 나게끔. 오케이. 자, 일단 마징가의 기본 형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웅장합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보는 맛이 있고요. 비주얼적으로 꽉 차네요. 눈에. 보기 좋네요. 여기서 아직 마징가 제로가 끝이 아니죠. 일단 팔에 칼날도 달아줘야 되고, 이제 제로 스크랜더까지 전부 다 끼워봐야죠.
한번 전부 다 끼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손을 빼주고요. 손 빼주고 팔 커버로 바뀌면은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도 합금이 사용된 게 보여요. 야, 뭐 여기다가 썼냐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먼저 칼날을 끼워 놓습니다. 먼저 칼날을 되게 타이트하네요. 이렇게 끼워주고 너무 빡빡한데. 이러고서 팔 커버를 씌워주면은 이제 팔에 칼날까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팔이 완성이 되죠. 다시 손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얘 팔에 칼날만 달았는데 이렇게 웅장해지나? 와, 대박이다. 어마어마하다. 야, 장난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등에 커버를 이렇게 벗겨주면 안쪽에 또 조인트가 드러나는데 이 조인트에다가 이제 스크랜더를 달기 위한 조인트를 끼워 넣어주고 스크랜더를 달아주죠. 와, 진짜 미쳤다. 대박. 와, 잠깐만. 와, 마징가 제로 대박. 와, 어마어마하다. 일단 웅장함에서 다르네. 이게 사이즈감이 어마어마하니까. 우와. 무게감도 어마어마하고 일단 무게감도 어마어마하고요. 스크랜더의 존재감이 또렷하네. 역시 마징가 제로다. 마징가 제로는 역시 스크랜더가 또 한몫하기 때문에 와, 대박. 이게 어느 정도 웅장한지 건프라랑 비교해봅시다. HG 건담과 비교했을 때 건담이 허벅지의 절반 조금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근래에 만든 이제 드라이어스 이제 미니프라 계통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사이즈가 월등히 크다는 거를 확실하게 좀 그냥 눈에 꽉 찹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은 굉장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얼굴 정말 사납게 생겼습니다. 진짜 마징가 제로라고 하면은 그 진짜 악마스러운 그 느낌? 네, 그게 아주 포인트인데 굉장히 잘 살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나 이 얼굴 주변에 이렇게 뿔처럼 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화려하고요. 눈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사납게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빨간 색깔 라인들이나 이런 것도 정말 멋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 스크랜더가 마치 뇌처럼 변해 있어요. 이게 실제 아마 슈퍼로봇 대전이나 이런 데 디자인도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디테일을 잘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징가 제로 하면 또 입 벌리는 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빠밤. 진짜로 입이 벌어집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입이 벌어지네? 뭐지, 얘가 입을 벌리네. 심지어 입 안쪽도 빨간색으로 또 도색을 해놔가지고 와, 굉장히 인상이 더럽다. 사납다. 더럽다보다 사납다죠. 사납다. 이런 게 그냥 느껴질 정도의 얼굴 조형. 화려합니다, 아주. 그리고 몸통 쪽은 흉부 디자인 자체가 좀 이제 기존의 마징가 제로와는 조금 다르게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거보다 그냥 기존의 마징가 Z인데 뭔가 갈래가 더 뻗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CCS 토이즈 같은 경우는 뭐랄까 요거를 그냥 브레스트 파이어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방금 느낌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장착하면서도 봤지만 디테일은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진짜 브레스트 파이어 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에 복부나 이런 데도 디테일들을 보면은 마치 이빨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도 추가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스크랜더를 빼고 등을 보더라도 등 부분도 이제 허리 쪽 보면은 내부랑 바깥에 이제 실버 톤이랑 조금 또 이제 색깔이 다르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신경 쓴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팔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묘하게 이제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 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부러 더 신경 쓴 부분이 아닌가 싶고 겉에서 봤을 때 딱 관절들에는 다 합금이 사용된 게 보입니다. 아까 손목 내부도 그랬지만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어깨 부분도 잘 보면은 합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칼날의 사이즈라든가 이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징가 제로니까 이게 또 용납이 아주 잘 되는, 납득이 다 되는 그런 디테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반 부분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골반의 거대한 합금 덩어리들. 굉장히 이 부분도 안정적이겠구나, 무게감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부분이었고요. 고관부에도 뭐 이제 노란색은 골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실버 톤이랑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돌려봤을 때 이제 엉덩이는 그냥 검은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디테일이 좀 화려하잖아요. 또 뒤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허벅지 쪽이, 야, 여기도 디테일이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살벌합니다. 이게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 아래쪽이 약간 굴곡이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라인에 실버 톤으로 해서 색깔이 더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메탈릭 톤으로 해서 건메탈로 해서 또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 보면 또 안쪽에 합금이 쓰인 게 또 눈에 띄죠. 거기다가 발도 약간 이제 기존의 마징가처럼 그냥 이렇게 밋밋한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굴곡이 많고 디테일이 많은 그런 형태의 발바닥도 뭐 그렇습니다. 진짜 발바닥이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움직이는데 크게 제약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움직여주고, 다만 묘하게 이제 뭐랄까 고정성이 묘하게 떨어지는 느낌? 많이 스무스하다. 고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막 아예 머리가 털리고 그러는 건 아닌데 좀 많이 스무스하다, 그런 느낌. 어깨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어깨가 가동을 하는 가동축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는 가동은 있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만 팔을 옆으로 들어줄 때 보면은 어깨 장갑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느낌으로 움직여줍니다. 팔을 옆으로 드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포즈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팔을 아무래도 이제 가슴에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팔을 앞으로 들 때가 좀 걱정이었어요. 근데 교묘하게 옆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양팔을 이렇게 들고 가슴으로 모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짝 내린 상태에서 모아주는 것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뭐 그거 말고 계속 지금 움직이는데 소리가 좀 거슬리잖아요. 뭐지? 하고서 팔을 빼봤어요. 보면은 이제 관절 조인트가 합금에 끼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합금 사이에 또 플라스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아까부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도 좀, 이 소리 들기도 하면서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뭐 아직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네? 뭐지? 하고 움직였는데 얘가 똑똑하고 이제 휜다거나 축이, 그런 일이 프라모델에도 좀 존재하잖아요. 좀 그게 좀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하박이 좀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도 또 같이 회전을 해주니까 편하게 포즈 취할 수 있고, 윗부분에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 굽혀보면 굉장히 많이 굽혀지는 거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손목도 안쪽에 볼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손목 자체에도 자유도가 꽤 있었다. 여기서 손목을 더 바깥으로 꺾고 싶다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손등을 교체하면 됩니다. 손등 교체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손목이 바깥으로 뻗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쫙 편 요런 포즈를 취한다 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손등인 거죠. 그리고 허리 부분, 이제 회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회전을 지원을 합니다. 완전히 회전하진 않지만 딱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움직이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흉부가동도 존재합니다. 허리가 앞으로 2단으로 굽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쭉쭉 굽혀지죠. 뒤에서 보면은 내부 디테일도 드러나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디테일이 들면은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숨겨진 애가 드러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디테일인데 아주 잘 되어 있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커트가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허리 커버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었다, 그런 게 있고요. 고관절은 합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내부를 봐도 완전히 통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들어주어도 무거우니까 스르륵 내려가네. 반대쪽은 어떨려나. 이쪽은 짱짱합니다. 털어도 내려가질 않네요. 반대쪽은 아무래도 좌우를 같이 움직여봤을 때 이쪽이 좀 더 스무스한 느낌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드는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제 허리 커버를 좀 들어주니까 좀 더 편하게 들어지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내부가 또 통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중 관절로 크게 다리가 굽혀집니다. 거기다가 무릎 연동 기믹도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기믹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좀 이 부분도 그냥 굽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디테일이 움직인다, 가동된다, 이런 부분이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발목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가동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이렇게 안쪽으로 발목이 꺾이는 게 엄청나게 많이 꺾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딱 이제 서 있기 좋게끔 움직인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발을 뒤로 뻗을 때 내부 관절이 크게 또 한번 들려주고요. 앞으로 굽힐 때도 내부에서 이렇게 관절이 또 하나가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고요. 앞꿈치가 또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무릎 꿇기가 됩니다. 허리 커버를 움직여주면 다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주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무릎 꿇기가 가능하다. 요건 좀 좋았네요. 그리고 핵심 기믹 중 하나가 LED가 있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켜봅니다. 일단 요 흉부 파츠 자체가 LED의 유닛이면서도 이제 배터리 박스락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이 등에 스크랜더 조인트 바로 윗부분 있죠. 이 투톤으로 된 부분 말고 여기 말고 아래쪽을 터치하면 됩니다.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터치. 버튼을 한 번 터치하면은 눈과 흉부가 둘 다 점등이 되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 흉부가 전멸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명을 다 켜놔서 그런데 이렇게 조명을 끄고 보면 점등되는 게 보이, 전멸하는 게 보이, 전멸하는 게 밝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대박. 이러고 이제 한 번 더 터치하면 꺼지는. 그러니까 한 번 터치하면 점등. 와 미쳤다. 한 번 더 터치하면은 흉부 전멸. 와 밝아졌다가 서서히 내려갔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한 번 더 터치하면 소등. 무엇보다 이렇게 점등했을 때 입을 벌리면 이렇게 입에서도 이제 빛이 새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게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임팩트예요. 어마어마한 임팩트. 굉장합니다. 마징가 제로 하면은 또 요런 약간 흉악한 인상, 이게 또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보니까 유독 이게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와 대박 진짜. 다만 이게 터치로 작동되는 건 좋은데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켜진다는 거예요. 터치로 되다 보니까 만지다 보면 켜져요. 이게 포즈 바꿔야지. 켜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는 배터리 좀 아껴야겠다, 아니면은 좀 이제 내부 배터리 박스나 이런 거 좀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배터리 빼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를 취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LED가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베이스 위에 올릴 때는 요 다리 사이에 있는 외장을 교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올리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자 스탠드 위에 올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 슈퍼로봇 대전의 액션을 좀 참고를 해볼 거예요. 일단 스탠드 위에 올려서 좀 떠있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격투 액션 간단하게 해봅시다. 먼저 적에게 달려 들어가는 액션부터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마징가 제로가 언제였죠? 슈로데 X였나요? 그때 등장하면서 그 액션이나 임팩트라든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게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 딱 한 대 칠 때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왼쪽 주먹을 뻑 하고 내지르고서는 오른손으로 그냥 빡 하고 마무리를 해버리죠. 받아라 하면서 이제 오른손으로 뻑 하고 내지르는 그 액션은 지금 그 연출을 다시 봐도 정말 진짜 연출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진짜 X 때 화려했죠. 그리고 루스트 허리케인 LED까지 켜봤습니다. 이게 또 임팩트가 크거든요. 각도만 이렇게 좀 줘도 저 루스트 허리케인은 위험하다
저거 맞으면 죽겠다 이런 느낌의 이제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언 카타. 이게 근데 아쉬운 게 있긴 하네요. 이 칼날이 아이언 커터 부분이 훨씬 더 커야 되긴 합니다. 이게 연출상으로는 거의 마징가의 2~3배에 달하는 사이즈다 보니까 그거를 입체화하기는 힘들었겠죠.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한 정도의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로켓 펀치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하는 직전의 모습 한번 주의해봤고요. 스탠드 활용해서 발사도 해봐야겠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팔목 커버를 살짝 빼주면은 이제 틈이 생기고요. 이 틈에다가 스탠드를 장착해주면 돼. 간단하게 그냥 뭔가 탁 하고 끼워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그냥 꼭 하고 딱 맞는다? 이러고서 좀 이제 커버를 좀 조여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의 전시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스탠드가 그래도 무게감이 확 하고 아래에 쏠리니까 이렇게 각도를 좀 주고 이제 편하게 좀 세워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더 역동적인 구도로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레스트 파이어! 아우, 저 LED 임팩트 장난 아니다 진짜. 미쳤다 미쳤어. 장난 아니다. 이게 일단은 이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브레스트 파이어부터 이 분위기가 그냥 잘 이렇게 세워만 놔도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이렇게 불 켜고 봐도 멋있습니다. 눈 번쩍번쩍 하고 있고 그냥 브레스트 파이어 쏠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다음은 광자력 빔! 근데 이제 CCS 같은 경우는 입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이러면 너무 그냥 루스트 허리케인 같나? 근데 그 임팩트가 있잖아요. 입을 벌린다는 이 아이덴티티, 이게 또 한몫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다음은 파이널 브라스트 노바! 이게 스크랜더를 스탠드 조인트, 추가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바닥에 이렇게 태우는 형태로, 바닥에 까는 형태로도 전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또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쉬 포즈, 이것이 나와 마징가의 힘이다 하는 포즈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게 생각보다 이제 포즈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넣어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펙트도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고, 무엇보다 LED의 유무가 너무 크네요. 이거는 제로는 유독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마징가 제로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 가성비 장난 아니다. 24,000엔이라고 이게 엄청 싸네. 사이즈는 스크랜더까지 30cm가 넘어가고, 본체만 해도 25cm 넌절인데 25cm에서 26cm 사이인데, 와, 합금량도 장난 아니고 무게도 직접 이렇게 다 풀세트로 장착하고 들어보면 1kg 돼요. 진짜 굉장합니다. 합금량도 굉장하고, 무엇보다 이제 LED 지금 이렇게 저는 지금 전멸로 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네요. 물론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만지다 보면 계속 터치돼가지고 켜졌다 껐다 켜졌다 껐다, 뭐 그게 좀 귀찮긴 합니다만, 그거를 빼고서라도 굉장한 위압감입니다. 이게 마징가라는 느낌? 그것보다도 마징가 제로라는 게 약간 이제 마왕격의 마신이죠. 마신격의 그런 마징가다 보니까 유독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렸다고 느껴져요. 특히나 이 LED에서 느껴지는 저것만 딱 켰는데도 되게 눈빛 더해가지고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저게 굉장히 이제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 이제 진게타를 또 리뷰를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떨지, 그쪽은 리파인이 꽤 많이 됐던데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제롱했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